자,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근데 이런 주제가 있는데 하나 내가 물어볼게. 오늘은 그냥 첫 수업이니까 한번 점검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1에서 어디까지? 한 10까지 해볼까? 10까지?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이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이게 뽑아서 그 두 수를 곱해서 다 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씩을 뽑아서 죄다 곱해보래. 그 다음에 다 더해보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 곱하기 2도 해보고 1 곱하기 3도 해보고 뭐 계속 더하기 막 하는 거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뭐 모르지만 뭐 3 곱하기 7 같은 거 있을 거고 쭉 가다가 아마 맨 마지막 끝나는 애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럼 저런 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저거를. 그리고 아마 이게 작년 진성 기출이야. 단 이러면서 1의 제곱, 2의 제곱 쭉 가서 10의 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는 얘네가 이거를 손수 구하기 빡세니까요. 저거 385라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이 아래 저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저거를 구하는 게 니네 머릿속에 있는 곱셈 공식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 봐봐. 또 두 번째 질문이야. 질문. 자, 요거 제곱할 줄 알아 몰라? 알지 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럼 이거는 제곱할 줄 알아 몰라? 주인공이 되세요. 다시 이거 제곱할 줄 알아 몰라? 그냥 끄덕 아니면 이거를 반응만 좀 해줘 봐봐. 이렇게 할 줄 안다. 오케이. 할 줄 알아요? 이거 더 많아져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해요? 5개는 안 되는 거야? 잘 봐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곱이라는 게 별거 있겠어? 그냥 2번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2번 쓰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따따따 분배 법칙을 하면 되는 건데 잘 봐봐. 이 A랑 A를 곱하는 거는 딱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한 번밖에 없지, 그치? 그럼 A제곱도 하나, 그럼 B제곱도 몇 개? 하나, C제곱도? D제곱도?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제곱은 당연히 나오는구나. 한 번씩. 근데 잘 보면은 잘 봐라. 여기서 A랑 B를 곱하는 게 보이니? 그럼 A, B가 생겼지. 근데 이렇게 곱할 때 한 번 더 생기는 거 보이니? 그럼 A, B는 몇 번? 2번이네. 그럼 나머지는 다 몇 번이겠어? 그렇지. 그래서 전개하는 게 아마 A, B, 뭐 A, C 난리치다가 맨 끝에 아마 이 CD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야. A, B, A, C, A, D, B, C, B, B, D, C, D 이게 나오겠지. 뭐 발견되는 거 없니? 그냥 학원에 와서 그냥 받아들이러 온 거야?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적어드렸는데 오 선생님 저건데요? 이런 느낌이 안 드니? 그러면은 생각을 더 하는 연습을 좀 해. 그래야 대화가 잘 되지. 자, 잘 봐봐. 지금 이번 학교 내신에서 이 파트를 아주 진지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커. 이 네모 박스를. 근데 이 네모 박스에 누가 들어있냐면 이거 전개할 때 생기는 2배 묶임이잖아요, 여기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애가 지금 누구라고 설명을 하면 되냐면
이 A, B, C, D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몇 개씩 골라서 두 개씩 골라서 곱한 것들을 다 그렇지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저런 애들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뽑아서 곱한 것들을 다 더하는 것들의 총합은 여기서 구하게 돼 있다고. 구해볼까? 답이 얼마인지를. 잘 봐.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9 더하기 10을 전체를 제곱하는 전개식을 생각해야 돼. 이거를 전개하다 보면은 먼저 누구 제곱이 생겨? 1의 제곱, 2의 제곱 막 가다가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아까 니네가 이거 많아져도 이건 항상 확보돼 있고 2배에 빡 이거잖아. 그럼 이거 하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하고 여기가 뭔지 느껴지냐고. 여기가 뭐냐고. 그렇지 여기가 얘란 말이야. 여기가 니네가 찾고자 했던 답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두 개씩을 다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게 1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치? 근데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고? 55. 이건 55의 제곱. 그 다음에 이 값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작년 증성고는 385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고 385에다가 플러스 2배의 별 그리고 요 별이 이 문제의 답인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를 또 보시고요. 자 잠깐만 시켜볼게. 얘들아 요거 한번 전개 한번 해봐. 잠깐. 자 30초만 빨리 전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마음의 문 열고 수업을 들어라. 알았지? 뭐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쌤은 그 사고방식과 접근부터 가르친다. 아셨죠? 자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하는 사람 손.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전개를 모른다야.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전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불편함이 진짜 많어. 자,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전개할 줄 알지. 그치? 니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전개할 줄 알지. 그치? 전개 한번 내가 해볼게. 이게 AB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개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요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 놓고 나서 바구니에서 하나씩 이렇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 그래서 이게 곱해지는 게 합니다. 잘 봐. 여기 누가 나온 거야, 왼쪽 바구니에서? 이거 뭐야? 왼쪽 바구니에서 누가 나온 거지? A. 오른쪽 바구니? C. 오케이, 여기서는 A, D. 여기는 B, C. 여기는 B, D.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한글 4개를 찾아봤더니 요 A도 없고 B도 없는 항은 절대로 없는 거야. 절대로 없지. 둘 다 없으면 안 되잖아. 반드시 몇 개 꺼버리자. 여기는 A가 나왔구나, A가 나왔구나, B가 나왔구나, B가 나왔구나. 이 오른쪽 바구니 봤을 땐 C가 나왔네, B가 나왔네, C가 나왔네, D가 나왔네. 그러니까 C도 없고 D도 없는 항은 없고요. A도 없고 B도 없는 항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여기서 몇 개만 튀어나온다. 하나가 튀어나온다. 여기서 몇 개가 튀어나온다. 하나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 둘이 곱해지는 게 항이야.
전개해볼게. 고1 첫 시간에 뭐부터 배우냐면 이 레딘 차순 정리부터 배우거든. 맨 첫 시간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걸 전개할 때, 이거 오차식도 전개할 때 있다니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전개를 할 수 있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분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 해볼게. 전개를 한다는 것은요, 우선은 내림차순의 모습으로 우선은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x 몇 승 계수 있습니까? x 3승이 있죠. 그 말은, 요렇게 바구니가 3개 있는데, 얘들아, x 3승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누구 튀어나와야 돼? 여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몇 x 3승이야?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자, 2차 찾으러 가자. 찾아보자. 자, 만약에 여기서 xx 나왔습니다. 오른쪽은요? 손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럼 몇 x제곱이죠? 적었습니다. 1. 자, 이렇게 x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누구 나와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몇 x제곱 생겼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x가 나왔습니다. 쪽에서 누구 나와야 돼요? 그럼 몇 x제곱입니까? 다 쓴 겁니다. 자, 1차 찾으러 갑시다. 여기서 x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바구니 누구 나와야 되지요? 마이너스 2랑 그럼 몇 x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x 나왔습니다. 나머지 누구 나오죠? 그럼 부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x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상수 1, 마 2 나와야 되나요? 몇 x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상수 볼까요? 상수는 무조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얼마죠? 전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별 차이 없어 보이나요, 이게? 실전해봐서 선생님 이거 전개 어떻게 해요? 이러고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볼래요, 하나?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런 한 5개만 쓸게. x 3승 계수 구해볼까요? 자, x 3승 계수 한번 적어볼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물어보잖아. 야, 이거 전개했을 때 x 3승 계수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전개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x 3승이 만들어지려면 이 바구니 중에서 몇 개가 x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 만약에 니네가 요거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나머지 상수 누구 나오는 거야? 1, 2. 그럼 1 곱하기 2인가요? 그 다음 뭘까요 또? 해봤더니 이렇게 뽑았다. 뭐가 더 생각해봐. 1 곱하기 그 다음 뭐겠어? 이런 거 되게 많겠지? 어디까지 가면 될까? 4 곱하기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저걸로 하는 거지. 이게 또 1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몇 개씩 뽑아서 곱한 것들의 총합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또 저쪽이 돼. 그럼 얘를 구하는 방식은 누구를 제곱한다. 이거를 전체를 제곱한다. 전체 제곱하다 보면은 이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생기고 2배의 여기 별자리 뭔지 알겠나요 이제? 저 별이 의미하는 바가 이 1, 2, 3, 4, 5 중에서 몇 개씩 뽑아서 곱한 것들의 총합입니까? 그게 바로 이 친구죠. 그러니까 그 51번 문제를 보셔서 그 x 구승계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10개를 전개하고 있는데 x 구승이 나온다는 거는 그 바구니 10개 중에서 9개가 x가 튀어나온다는 소리야. 나머지 하나가 상수라는 말이잖아.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다 더하면 되겠네.
그게 답이겠지 우선. 근데 심각해지면 이거 8승 계수 물어본다고. 그럼 x 8승 계수 구하라 그러면은 8개가 x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몇 개가 상수 계속 곱해지는 거야. 2개.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51번 문제에서 x 8승 계수 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답인 거 알겠어? 요게 답인 거야. 여기서 구해야 돼. 요 별이 그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8승 계수야.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기다가 만드세요. 이게 유형입니다, 유형. 이렇게 물어본다. 웬만한 메모는 노트로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다 사라져요. 네, 이런 거. 메모를 노트에다 안 하면은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장에다 간단하게 메모한 다음에 수업 끝나면 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 10분 정도만 노트로 옮기세요. 그거를 4월 말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고 노트에 살아있겠죠, 그죠?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14번.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5x 더하기 ay의 3승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괄호가 3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5x 더하기 ay가 있고 또 5x 더하기 ay가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원했던 게 뭐냐면 xy 제곱이라는 친구의 개수가 알려져 있다. 60이다. a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네.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 xy 제곱이 탄생을 하려면은 저 바구니 3개가 있는데 하나는 x, 2개는 y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나오고 여기서 x가 나오고 여기서 y가 나오고 이 y가 나오면은 이런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5x가 나오고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ay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3개 곱해버리면은 몇 a 뭐야? 5 a 제곱에 x y 제곱이 항이 탄생을 하죠. 요런 애가 몇 개 생길까요? 네, 요런 애가 3개 생기겠죠.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5x, ay, ay, 5x.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이게 3배한 게 개수이다. 그래서 이 앞에 개수만 3배 하시면 되기 때문에 5a 제곱에다 3을 곱하시면 15a 제곱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5a 제곱이 개수인데 걔가 60이 된다. 그래서 a 제곱이 우선 4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했고 a가 양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a 값은 2인가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친구가 5x 더하기 2y의 세제곱이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여기 차수가 높아져도 못 푸는 게 없기를 바란다는 거. 알겠죠? 저게 사실은 4제곱만 돼도 조금 빡세지죠? 그죠? 4제곱 된다고 못 푼다는 거는 전개를 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57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풀이는 뒤에 것도 갖다 써먹겠습니다. 뭐 고차방정식이나 근과계수 같은 것도 막 써먹을게요. 자, 보세요.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a, b에다가 b, c에다가 ca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와 b와 c를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줄 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 a 플러스 b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c 플러스 a를 구해봐라 이런 애를 이제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이거를 전개해서 푸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치? 전개해서 푸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를 열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얘네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를 조금 변형을 합니다. 이 a 더하기 b는 이 a 더하기 b를 보시고 c를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넘겼더니 얘가 2-c, 2-a, 2-b. 순서대로 쓸게. 2-a, 2-b, 2-c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개하면 되니까 2의 3승에다가 요거 3개 묶어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묶여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아마 2의 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되기 때문에 AB, BC, CA에다가 2가 하나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셋 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여기 ABC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2고요.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 2의 3승은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4인데 플러스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5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왜? 12 어디? 마이너스 12 아 마이너스 12 근데 하나만 더 보세요. 참고사항이야. 뭐 본인이 잘 활용할지는 사실 본인 취향인데 이게 참고사항인데 이게 또 세 개니까 그냥 뭐 전개할 만하다 이거야. 근데 저게 또 많아지면 또 불편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는 게 쌤의 이제 주장인데 봐봐. 우선 요거 한번 봐봐. 같이 메모하시고 만약에 x제곱을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쌤이 알파 베타라 가정을 하고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걸 때 뭐 질문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뭐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가 뭐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잠깐 더 풀어볼까요? 30초 드립니다. 못 풀까봐 물어보지 않는 거니까 본인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구 나오네요. 그렇죠? 9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근데 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선은 첫 번째로 이거를 그냥 전개를 하지 않겠냐 이거야. 전개했더니 얘가 우선 4가 생기고 마이너스 1을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생기고 더하기 알파 베타가 생겼는데 우리는 근각의 수는 절대 까먹지 않는 거라서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이 정도는 기억을 다 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중간에 이게 플러스 6으로 바뀌면서 10에서 1을 빼니까 아 정답은 9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그냥 내 생각은 그래. 맨날 이렇게 2차나 3차까지만 살 거면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4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4차까지 등장을 해버리면 이게 전개가 이게 분명히 이제 유쾌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두 번째를 잘 봐봐. 세컨드야 이게. 세컨드는 꼭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알면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때건 그죠? 쉬고 있을 때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준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생각을 좀 본인 거로 만드시기를 바래. 근을 알면 무조건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근이 뭔지 모르는데요 선생님? 아니야. 알파 베타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한번 해볼게.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이거를 풀었을 때 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렇게 이게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한다고 저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은 둘이 똑같은 식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물어본 게 이거를 물어봤다고.
참을 수가 없잖아. x에 얼마 넣어버릴까? 이. 그렇지. 2를 그냥 넣는 거야. 2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4에다가 6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 집어넣으니까 얘가 2-알파에 2-베타가 생기는 거지. 요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야. 답은 그냥 9라는 거지. 그치? 그럼 쌤의 주장은 뭐냐면 약간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 좀 예민하게 해야 된다. 알았지? 수학은 이게 약간 물어보는 디자인이 약간 근 가지고 약간 인수분해한 듯한 느낌인 거야. 근 가지고 인수분해한 느낌이 좀 있잖아, 저게. 얘는 그러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라고. 문제 풀이가. 그러면 차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웬만하면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야 이거 구하라고 여기다 2 넣으면 돼.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고 이거 구하라 그러면 전기해서 푸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2차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봐봐 3차만 돼도 차이가 좀 생겨. 4차가 돼버리면 잘못하면 못 풀어. 왜냐면 전개가 안 되거든. 힘들어서. 자 풀어볼게 이 문제 다시 한번. 자 봐봐.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이거지 않았습니까? 2-A, 2-B, 2-C 답이 마이너스 12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 3차 방정식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게 약간 이게 A, B, C 가지고 인수분해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자신있게 세 근을 A와 B와 C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가 사실은 시간 때문에 그래. 학교 내시는 그 타임 어택 때문에 그렇다. 잘 봐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세 근을 ABC로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게 세 근의 뭡니까? 이게 세 근의 합인가요? 이게 두 근의 곱들의 합이죠? 이게 세 근의 곱 아닌가요? 저게 사실은 3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예요. 그럼 잘 봐. 먼저 x 3승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세 근의 합이지 않니? 뭐 붙여야 돼? 그렇지 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근의 곱들의 합이니까 그대로 오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붙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로 안 겹치지? 이렇게 되는 3차 방정식이 세 근이 ABC인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아? x-a, x-b, x-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친구는 여기다 그냥 얼마 넣으면 돼? 2 넣으면 답이야. 2를 집어 넣으면 답이라고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시면은 자 8 마이너스 우와 8 아니지 8 맞네. 그 다음 마이너스 14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2-A, 2-B, 2-C가 생긴 거 아니겠냐고. 얘 계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이게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차수가 높아져도 그러니까 스피드적인 부분도 되게 괜찮고 훨씬 정확하고 깔끔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른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근과 계수 부호 맞불 이런 건 기억을 하시니까요. 그죠? 충분히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 한 6초 컷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3차가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꾸 질문이 많아서 내가. 요거는 머리로 계산하자. 답이 뭐죠? 우리는 암산 중. 답이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오겠지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Y 붙여. y 붙여가 뭐야? Y 상하 I. i는 왜? Y. y가 이거 뭐야? 미안해 y가 뭐야? 이거 빼야 돼 붙여놔. 어쩐지 대답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저거는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원했던 거는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하자고. 이거를 또 못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저게 왜 마이너스 3인지 설명하라 그러면은 통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 통분하면 위로 누가 올라옵니까? 베타. 이 뒤에 누가 올라가요? 또 근거계수 알고 있으니까요. 두근의 곱은 얼마고 1이고 두근의 합은 얼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그만이겠죠 뭐. 근데 이제 우리는 고1 내신 준비하는 게 저렇게 간단한 걸 안 준다 이겁니다. 또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역수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아이들은 이게 연산 스피드가 엄청 빨라져요. 그 연산의 스피드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거야. 저 알파 베타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1이니? 그 서로 무슨 관계니? 역수니? 그러면 이 알파분의 1이 뭘로 보이니? 요 1을 알파 베타로 바꾸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쌤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분의 1이 뭘로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베타로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야. 알파 베타 곱이 1이라며. 역수라며 역수. 그럼 얘는 뭘로 보여야 정상인 거야? 이렇게 보여서 그냥 이렇게 봐서 저거 얼마인지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쌤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냥 마삼인데요. 통분 안 했니? 저걸 왜 통분을 해요? 알파 베타 역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수가 높아져도 안 무섭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볼게. 62번에 가보자. 62번. 자, 합이 4고 난이도 하야 하. 곱이 마이너스 1에. 근데 질문이 x분의 y에다가 y분의 x를 물어본 거라고. 근데 쌤이 이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앞으로 이 x분의 y 같은 게 이게 곱이 안 변할 때 있지 이렇게. 곱이 안 변할 때는 이거 통분하는 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얘만 한번 뜯어 가지고 와볼게. 얘가 y에다가 x분의 1이 곱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x분의 1이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1 나누고 x 나누면 되니까 이 x분의 1을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y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맞죠? 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얘는 그냥 곱셈 공식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근데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친구는 이거 제곱하고 이거 두 개 빼면 되는 거 아니겠니?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보다. 얘가 20이 되니까 결과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억지로 끄집어내고 싶어요. 역수 감각을. 그러니까 자꾸 뒤집혀 있는 모습 봤을 때는 그거를 역수 느낌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는 게 어떠냐. 복잡해질 때를 좀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 아래쪽에 65번은 질문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5번. 두 양수래네요. x 양수, y 양수. 그 다음에 x 제곱이 7 플러스 4루트 3이고 그 다음에 y 제곱은 7 마이너스 4루트 3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질문이야.
이 7 더하기 4 루트 3이랑 7 마이너스 4 루트 3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 저게 역수죠. 왜?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요? 1 되니까요. 현재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역수예요. 그러니까 역수라는 게 맨날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역수는 서로 곱이 얼마인 수를 말하지? 1인 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도 역수다. 이거 둘이 곱해버리면 합차로 49 빼기 48 돼버린다. 역수지. 역수면은 현재 여기서 둘이 곱해버리면은 x, y의 이 전체 제곱 만들어지고 이게 1인 걸 알게 되고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뭐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x, y가 1이라는 사실을 우선 초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내셨고, 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y분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x분의 y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거를 통분하는 게 그냥 국룰이지 뭐. 통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통분을 하기 전에 이런 게 보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 y분의 1은 뭘로 바꿔도 괜찮아. 그러면 요거 y분의 1을 x로 바꾸자는 소리지 그냥. 그러니까 그 통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딱 두 개를 물어볼 때만 시험 문제가 아니라 한 6개 물어본다고. 그거를 안쪽에서 이쁘게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시험에 가서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면 좋겠냐면은 이 y분의 1이 x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쌤의 주장이야. 통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네요 라고 하시면 되겠어.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xy 값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궁금하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도 알고 있네요. x제곱에다가 y제곱을 더해버리면 깔끔하게 14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둘을 가지고 이거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 구하러 가죠. 이거 14는 이겁니다. 14는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얘를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xy 하면 되는데 xy가 1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넘어가 버리면은 x 플러스 y가 제곱한 게 16입니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x 플러스 y가 4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르면은 x 플러스 y 전체를 몇 승 하시고 3승 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붙여서 xy 가로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4의 3승은 64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이 그래서 12가 되는 건가요? 답은 52다. 뭐 이렇게 해결하는 예제입니다. 안 어렵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나온 김에 한번 설명해 줄까? 하나만 이것도 좀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것도 작년에 물어본 학교가 있어. 빈칸 채우기인가 뭔가로 심각하게 물어봤는데, 요거를 이제 이름하여 수학하는 사람들은 뉴턴의 이항정리라고 해요. 이렇게 알려진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야. 이게 더 편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건 아닌데, 좀 그 아이디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뉴턴의 이항정리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잘 봐. 이제 해볼게, 쌤이. 자, 우선은 이 곱셈 정리의 핵심은요, 합과 곱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얘랑 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x랑 y의 합과 xy 곱을 알고 있다면은 x의 170승 더하기 y의 170승도 구할 수 있는 거고, x의 9승 더하기 y 9승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못 구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잘 봐봐. 자, 우선은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제곱해서 이거 두 개 빼잖아요. 얘까지는 우습죠. 조금 간단하죠.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는 상태냐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자, 그럼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잘 봐봐. 그러면 이게 x 3승 더하기 y 3승을 하라 그러면 근데 다 이렇게 하잖아. 곱셈 공식 변형으로. 근데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게 쌤 주장이야. 잘 봐. 이 3승 3승 전에 게 제곱 제곱이죠. 이 친구를 끄집어 오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 기본 유닛 합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 곱하면 저게 생기고 얘랑 얘를 곱하면 뒤에 게 생기는데 x제곱 y랑 xy제곱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야 되지 않을까요? 뭘로 묶어서 빼는 게 좋을까요? X.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먼저 쓸게. xy를 묶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좀 더 가볼게.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바로 전에 거 사용해보자. 그러니까 3승 더하기 3승에다가요. 여기다가 기본 유닛이라고 생각하는 합을 곱하세요. 자 합을 곱하면은 또 x 4제곱 생겼니 안 생겼니? y 4제곱. 그럼 이게 생겼지. 근데 쓸데없는 애가 두 개 생겼지. 여기서 x 3승 y랑 xy 3승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다 또 빼버립시다. 누구로 묶어서 빼는 게 좋아요? X. 그렇죠. 이걸로 묶어서 빼는 게 좋죠. 묶었더니 얘가 여전히 x제곱에 y제곱이라는 게 보입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x 5승에다가 y 5승을 더하라 그러면 전에 거를 생각해. 딱 4승 더하기 4승. 거기다가 요 기본 유닛을 곱해주는 거야.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합. 합을 곱해주고 나면은 x 5승, y 5승은 생겼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애가 두 개 생긴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xy도 묶어버립시다. 묶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x 아마 3승 더하기 y 3승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의 식이냐면 잘 봐. 3승 더하기 3승,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원래 기본이야. 그죠? 합과 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고 싶으면은 전에 거, 그러니까 이거의 전에 거랑 전전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3승이 필요하면은 2승짜리와 1승짜리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4승이 궁금할 때는 3승과 2승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핑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5승 더하기 5승 구하라 그러면은 4승짜리 합과 3승짜리 합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봐봐. 얘랑 얘를 가지고 3승이 나오고 2승과 3승 가지고 4승이 나오고 4승과 5승 가지고 6승이 나오고 이거는 끝없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 구할 수 있지? 2026승도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fn이라는 거를 xn승에다가 yn승이라 하면 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fn 더하기 2는 그러니까 x의 n 더하기 2승 더하기 y의 n 더하기 2승은 얘는 그 전의 차수 10 여기다가 누구를 곱하시면 되냐면 합을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빼기 fn xn승 더하기 yn승 여기다가 누구를 곱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곱해서 빼면 무조건 결과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게 뉴턴의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5승 5승 구하라는 뜻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어떤 흐름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하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을 때 빈칸 다 채웁니다. 나온 김에 한번 써먹어볼게. 자, 요게 마이너스 1이고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어보는 건 5승 5승 더하기 6승 6승입니다. 그냥 구해버리라는 거야. 자, 보세요. 머리에 들어갔나 볼까요? 우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구하세요. 이거 제곱하시고 이거 2개 빼시면 됩니다. 7이네요, 7. 얘는 구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볼게. 자, 3승 더하기 3승 구하라 그러면 자, 전에 거 누구에다가? 7. 7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그렇지. 그 다음 빼기 가시고 전전 거 누구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누구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7에다가 3을 뺐나요? 마이너스 10이네. 따라오고 있니? 더 가볼게. 4제곱 더하기 4제곱이야. 써먹어보자고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전에 게 나와야 돼. 누구? 그렇지. 마이너스 10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그렇지. 합을 곱하시고. 자, 빼기. 그 다음에 전전 거 누구에다가? 7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10에다가 너무 어려워. 얼마야? 31 이렇게 온 거야. 자, 5승 간다 이제. 5승 더하기 5승 구하라 그러면은 자, 전에 거 누구에다가? 31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그렇지. 마이너스 1 곱하시고 빼기. 그럼 전전 거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구나. 요거 마이너스 30인데 31인데 요거 마이너스 30을 뺐나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1인가요? 틀린 말해줘라 계산. 계산 바뀌었냐? 또 하나 6승 더하기 6승이다. 얘는 자 전에 거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60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그렇지. 합을 곱하시고 빼기. 전전 거 누구? 31에다가 누구를 곱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앞에 건 61이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93인가요? 이렇게. 얘가 154가 되네요. 뭐 이거 2개 더하라는 건가요, 문제가? 더하시면 답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어떻게 공식이 흘러가는지를. 근데 이것도 이게 패턴이 있어서 이거를 즐겨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높은 차수는 이렇게 구하더라. 그냥 2개 가지고서는 띵띵띵띵띵띵 가버립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뉴턴의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뉴턴 누군지는 알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걔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정리되면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 다 구할 수 있지? 니네가 해? 이 느낌으로 끝나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무한대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x입니다. 양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 마이너스 4루트이다. x는 양수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4개로 쪼개야지, 이거. 그치? 그 4개로 나눠버리면은, x 3승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x 3승분의 1이다. 이렇게 우선 썼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랑 팀이고 얘랑 팀이어서 우선 잘 묶어줘야 됩니다. x 3승이랑은 저 뒤에 거랑 누가 뭐라 해도 친구예요. 같이 다니셔야 되고 2로 묶었을 때 이제 x 더하기 x분의 1 탄생을 하네요.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얘가 필요하고 사실 얘만 구하면 이건 나오거든. 곱셈 공식의 변형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이제 총리의 관심사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건데 얘는 우선 제곱을 해야 되는 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혀 있을 때는 이거는 곱셈 공식을 뭔가 전개한 식의 모습이 아니거든 저건. 자 봐라 그러면 양변 제곱을 날린다. 양변 제곱을 하면은 얘가 x 4제곱 만들어지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x 4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고 가운데가 상수가 마이너스 2가 생겨요. 저거 전개를 하면. 요거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32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그 x 4제곱에다가 x 4제곱분의 1을 더하는 게 34가 되네요.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냐면 너는 x제곱에다가 x제곱분의 1을 전체를 제곱을 한 거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요. 이거를 제곱하다 보면은 이거 생기는데 중간에 2가 생기잖아. 빼버리면 똑같지. 얘가 결과적으로 34였다는 거예요. 요거 잘해야 된다. 얘는 이거랑 똑같은 식이거든. 요거 마이너스 2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x제곱에다가 x제곱분의 1을 전체를 제곱을 한 거는 36이야. 그러면 이 안에 거는 6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제곱 붙어 있는데. 따라서 또 알아낸 사실은 x제곱에다가 x제곱분의 1 더한 게 얼마인 걸 또 알았어? 6인 건 또 안 거야. 그럼 얘가 6이면 x 더하기 x분의 1 너를 또 구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또 있거든. 너는 이 전체를 뭐 하시고 제곱을 하고 또 얼마를 빼면 똑같아. 이러면 똑같으니까 야 네가 6이구나. 그럼 일로 오지 이제. 따라서 너를 제곱한 게 8이구나. 8.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8 되는 친구인데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값도 무조건 양수고 얘는 그래서 그냥 2루트 2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이 2루트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고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에 전체에 3승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3에 뭐 앞뒤 곱해봤자 1이니까 괄호만 쳐서 이렇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실 수 있고 뭐 이거는 먼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산수만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잘 갖고 놀아야죠 이거. 요거를 제곱을 안 하면 이거 합차 날려봤자 해결이 안 될걸요. 보통 그렇게 맡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됐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제일 많이 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5승 더하기 5승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를 보통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초이스가 3승 3승에다가 몇 승 곱하시고 그렇지 이게 제일 많지. 이렇게 한 다음에 x 5승 생겼고 y 5승이 생겼는데 쓸데없는 애가 2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x 3승 y 제곱 빼줘야 되고 x 제곱 y 3승 빼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아마도 xy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데 근데 이제 뉴턴의 이하 정리라는 건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꾸 서술형처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습을 안 해본 아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걸 이용해서 그 높은 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86번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게 성립할 때, 이런 게 성립할 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x 4제곱,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거의 식의 값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또 두 가지 풀이를 다 봐라. 첫 번째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뭔가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를 주잖아? 뭐 없으면 본인이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관계식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차식을 항상 낮은 차수의 식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제곱을 누구로 바꿀 수 있냐면, 넘겨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가 1차로 바뀌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곱하기 x를 좀 해주면 이게 x 세제곱이 만들어지고요. x제곱에다가 x가 만들어진 건데요. x제곱을 다시 이 친구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다가 x 더하기 1 들어가고 x를 더했기 때문에 얘가 2x 플러스 1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은 이거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고, 다시 여기다가 한 번 더 x를 곱해주면은 x 4제곱 만들어지고 여기다 또 x를 곱합니다. 곱해버리면 얘가 2x제곱에 플러스 x가 만들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 x제곱은 이 친구로 바꾸시면 돼요. 바꿔버리면 얘가 2배 하고 x 플러스 1 들어가고 뒤에 또 x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x 4제곱은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 3x 더하기 2로 바꾸시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주인공식. 그 친구를 가지고 와서 이 x제곱이랑 x3승이랑 x제곱을 이 정리된 걸로 싹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바꿔볼게요. 가지고 옵니다. 이 식을. 바꿔치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 그러면은, 자, 2배에 이 x 4제곱은 이 친구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3x 더하기 2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이 친구로 바꾸세요. 그죠? 빼기 x 3승. 마이너스 6배 하시고, x제곱은 이거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냅두세요. 1차식이니까. 그래서 뒤에 거는 이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은요, 이 앞쪽에서 여기 6x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 6x랑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여기 2x랑 지워지면서 보통 다 사라지는 구조를 줍니다. 그럼 앞쪽에서 전개하니까 앞에 4가 생겼고, 이 마이너스 1이 생겼고, 여기서 마이너스 6이 생겼고, 뒤에 5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9에다가 7 빼니까 정답은 2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의 해법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고요. 이게 조금 더 불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식을 지금 우리가 성립하는 게 이 보라색깔 식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를
나눗셈을 하는 느낌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지만 이 나머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봐라. 이 친구를 나눴을 때 이 묶었을 때라는 뜻이거든요. 얘로 최대한 묶었을 때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데, 그 말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나머지가 이 나누는 식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가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결국은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나머지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니네가 구하고자 하는 이 9차식을, 이 4차식이죠. 이 친구를 얘로 최대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묶어보라는 소리예요. 그럼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개수만 써도 되거든요. 2x 4제곱 마이너스 1x 3승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 2x 플러스 5를 적어주신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1x제곱 마이너스 1x 여기 숫자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를 올려주시면은 뚜뚜뚜 그럼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빼버리면 여기 1 되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1 올려주시면 여기다 1 되고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돼버리면서 이게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3이 되고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개수 맞춰주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올려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고 여기가 3이 돼버리고 이게 여기가 3이 돼버려요. 이게 빼봤더니 우와 깔끔하게 이게 다 사라지면서 요게 남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 친구를 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그러니까 얘가 몫이고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뜻이잖아, 그치? 나머지가 상수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너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상수 1차, 2차. 그래서 이 자리가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몫이 생긴 거고 얘가 나머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왼쪽의 식과 이 오른쪽의 식은 똑같은 식이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감사하게도 이 값이 0이라고 문제 조건에서 정보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만큼이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거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치? 한 문제만 더 풀고 7단계 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90번입니다. 주환이 밥은 먹었니? 너 교사학원에 있는 거지 오늘? 그러니까 소영이 밥 먹었니? 점심 먹었어. 집에 갔다 왔어? 집에 갔다 와서 먹어? 아니요. 아 밖에서 먹어? 혼자 먹어? 네. 그 친구랑 먹어. 아 친구랑. 자 90번 보겠습니다. 90번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잡아가야겠지만 이 나눈다의 개념을 이번 시험 볼 때는 묶는다로 바꾸세요. 알겠죠? 뭐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눈다가 아니지 사실은. 나눈다라기보다는 이게 묶는다. 그러니까 최대한 묶었을 때 안 묶이면 나머지입니다. 그럼 최대한 묶었을 때 너는 왜 못 묶냐? 나보다 차수가 낮아서 안 묶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px라는 애를 조건을 잘 읽어봐. px를 요 친구로 나눴다 그러지 말고 묶었을 때 묶여 들어가는 게 qx고 안 묶여 들어가는 게 r이다. 이거는 그냥 상수일 수밖에 없는 게
묶는 식이 1차식이니까 1차로 안 묶이면 상수였던 거예요. 1차는 1차로도 묶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나누는 식보다는 나머지가 차수가 떨어져야 됩니다. 1차니까 나머지가 상수죠. 물론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여기다가 곱하기 양변 x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물어보는 게 xpx거든. 그치? 이거 약간 용기를 가져라 이거. 양변에 이 x 곱하는 것도 이게 초반에는 이게 용기더라고. 이게 용기가 있어야 돼. 곱해보자 이거야. 곱해버리면 잡아라. 양변 x를 띡띡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우선 좌변의 모습은 x px가 만들어지고 여기다 x를 곱하니까 x 2x 플러스 1에 qx가 만들어지고 r은 상수였는데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우와 이거 1차식이네요 이거.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이 x px 이 친구를 누구로 최대한 묶어달라고 그랬냐면은 이 x 플러스 2분의 1로 최대한 묶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요거 누구로 나눠버리면 되니 이거 2로 나누면 되지. 해볼게. 잘 봐봐. 요거를 작업을 좀 하는 거야. 요거를 2로 나누고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어떠니? 상관없지 그지? 왜냐하면 하나의 식에다 어차피 이건 더하기니까 따로 보시고 이 하나의 하얀색 식에다가 2를 곱하고 2분의 1 곱한 거니까 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1 곱한 건데. 간다. 자, 2x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x 더하기 2분의 1 생긴 겁니다. qx는 가만히 있습니다. 요까지 한번 적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질문이 이거였어. 이 xpx라는 이만큼의 식을 이 친구로 묶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이 묶는 식이 몇 차식입니까 이게? 1차식이죠. 근데 얘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얘도 1차죠. 얘도 1차죠. 이거 묶여요 안 묶여요? 묶여요. 이거 더 묶어야 돼요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1차일 때 얘가 나머지가 상수여야지 안 묶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묶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안 묶인다고.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이 식을 이 세모로 묶어봐라 그랬는데 이거는 1차식이니까 한 번 더 묶인단 말이야 이게. 자 묶어볼게. 잘 봐봐. 이 친구를 다시 한번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어버립니다. 근데 1차를 1차로 묶으려면은 여기 곱해지는 게 상수만 곱해주면 되거든. 그 상수는 누구 곱해야 됩니까? 여기 rx죠? 여기 1x죠? 전개해서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여긴 뭘까요? r이죠? 그러면은 몇 x가 생겼습니까? rx가 생겼죠? 2분의 r이 생겼죠? 뒤에다가 똑같이 빼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세워진 건데 앞쪽에 여기 x 더하기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도 x 더하기 2분의 1이 있지. 이건 한 번 더 묶이면서 얘가 안 묶이는 거라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묶어버렸더니 앞쪽에서 누구랑 누가 있었냐면 이 x 곱하기 qx가 있었고 여기 누구 묶여 들어가? 누구 묶여 들어가? r 묶여 들어가지. 그 다음에 안 묶이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안 묶인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몫이지 목. 이게 목. 그 다음에 이 뒤에 얘가 뭐야 얘가? 이게 나머지지 뭐.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몫은 2x qx 더하기 r입니다. 4번 5번 보기 3번도 그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r입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네, 묶는다의 개념이에요. 묶는다. 복귀 요거 여기다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이지 이거.
이게 또 잘 안 된다, 또 어려워지면은 양변에 이게 똑같은 걸 곱하고 더하고 나누기 하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시간 많이는 못 드리는데 잠깐 마셔. 그 다음에 이어서 시단계를 할게요. 시단계 하기 전에 머리만 좀 식힙시다. 자, 이 문제 풀이를 한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알았지? 잊지 말아라, 이 문제. 자, 실수 XYZ이 있는데요. 자, 가조건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X랑 Y랑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 다음에 그 나조건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3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EZ를 곱한 거는 얘가 누구랑 같다고 하냐면은 뭐 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와 같다. 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서 물어보는 건 10XYZ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풀이. 잘 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면 안 되는 게 적어도 하나가 3이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세 개 다 3인가요? 하나만 3인가요? 두 개는 3인가요? 이걸 궁금해하면 이런 계열의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해가 되나 봅시다. 자, 쌤이 이렇게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은 뭘까요? 좋습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0이 되게 안 되는 수. 맞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자. 어차피 뭐 학원에 수학 배우러 거지 공식 배우러 거 아니잖아. 이거의 한 근이 뭘까? 3이죠. 오케이, 사고해보는 시간 좋습니다. 이게 왜 한 근이 적어도 하나가 이건 근이 하나가 무조건 3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X랑 Y랑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몇 개가 있대요. 3. 그럼 이 중에 하나가 3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그럼 T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0 됩니까? 4.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한 근이 적어도 하나 3이네요. 눈에 날리냐? 지금 요 X랑 요 Y랑 요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누가 있대. 최소한 한 개는 3이래. 그럼 그 말은 여기다 T에다 3을 넣어봐. 여기다가 3을 넣어보고 여기다 3을 넣어보고 3을 넣었을 때 야, 이게 0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겠지. 왜냐하면 저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는데 최소한 적어도 하나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이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럼 저기다 그럼 3 집어넣으면 성립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지? 근이 3이라 했잖아? 여기다 3을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 3을 넣어, 3을 넣어. 집어넣으면은 이게 무조건 0이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한테 20을 세우라는 거야, 저 문제가. 오케이, 되시겠죠? 아, 적어도 하나가 3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0이 되겠구나. 그 다음 이거를 뭐 전개하시던가. 전개해보자. 전개한다. 자, 먼저 3에 몇 승 생기고 3에 3승이 생기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묶어서 뿅뿅뿅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2z에다가 3의 제곱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가시면서 이렇게 둘 곱한 거에 3이 한 번 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xy 더하기 얘랑 곱해지면 2yz 더하기 얘랑 얘가 곱해지면은 2zx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 3이 한 번 곱해질 거고요. 전개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모두 다 곱해버리면 상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2xyz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게 성립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요거 여기 3의 제곱이고 여기 3이 붙어 있는데 뭔지 알겠지 이거? 지금 얘가 이걸 내가 만약에 K라고 세팅을 하면 그럼 얘가 K인 거야. 이게 K.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럼 뭐냐면 얘도 내가 둘 다 K라고 놔버리면은 3 곱하기 너가 이제 K인 거라서 이 친구는 뭐야? 3분의 K네 얘는 3분의 K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딱 놔버렸더니 3분의 K에다가 3의 제곱 곱하니까 야 이게 몇 K야 이게 3K 이것도 몇 K야? 사라져요. 안녕 넌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요거 27 마이너스 2xyz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네 2xyz는 얼마가 된 겁니다. 27인 걸 알게 된 거죠. 답을 여기다 5배 하시면 답이다. 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 방정식이 왜 한근이 3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3이 존재한다 그랬으므로 x, y, z 중에서 한근이 3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관련 실전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듣고 보면 되게 당연해서 또 뭐 대단하다고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문제풀이에 잘 적용하면 이게 참 재밌다 이게. 자, 잘 봐봐. 질문을 좀 해볼게 쌤이. 자, 펜 쓰지 말고 암산 한번 해봐. 27 더하기 91 더하기 30을 8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계산해봐. 나도 모르겠어. 나머지 2니? 더 해볼까? 이거 더하면 얼마야? 121인가? 27 더하면 148인가? 이거를 8로 나눠버리면 8이면 8, 나머지 0인가? 나머지 0이야? 0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27 곱하기 91 곱하기 30을 한번 이 8로 나눈 나머지도 한번 구해볼까? 이것도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거지. 쌤이 이제 뭘 설명하고 싶냐면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된 어떤 애를 이 8로 나눴을 때에 그 나머지가 뭔지를 물어보면은 좀 예민하게 봐야지. 나머지 정리는 무서운 건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근데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은 제발 계산 좀 하지 마 이거. 알았지? 그러면 안 된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자고. 27을 8로 나눠봐. 몫이 얼마야? 3인가? 나머지가 얼마지? 3. 요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91을 8로 나눠봐. 몫이 얼마지? 11인가? 나머지가 얼마지?
3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0을 8로 나눠봐. 나머지가 얼마지? 몫이 얼마지? 3인가? 나머지가 얼마지? 6이었다는 거지. 그치? 나머지 이거 배수 아닌데 이거 더하면 얼마야 이거? 121, 27, 148인데 8의 배수 아니지 이거? 8이 68, 88에 64 나머지가 4네. 잘 봐. 이거 세 개를 더한 거잖아. 그지? 더한 거잖아. 더하기 한 거잖아. 더하다 보면은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자, 얘는 8의 배수 어때? 맞지?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좀 주인공이 되라. 야, 이 꼭도 안 붙는 애들은 야, 이게 뭐지? 참 재밌네. 자, 이건 8의 배수 아닐까? 근데 나머지 얘네들만 처리하면 되잖아. 그럼 이 나머지만 더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왜냐면은 이거 세 개를 더한 거를 다시 누구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쫙 더하다 보면은 8로 다 묶여 들어가는 애들이 몇 놈이 존재하고 세 놈이 있고 나머지 애들이 누구누구 남았어 이제 12가 남았는데 이만큼은 8의 배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다시 8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된 거야 나머지가? 이렇게 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 좀 각각 좀 해. 좀 이걸 자꾸 계산해서 하지 말고. 그럼 얘 봐봐. 니네 이거는 또 생각해도 이거 선생님 곱하기 언제 해요? 이런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자고. 27이라는 애는 이 모습 아니었니? 간다. 예전에 고대에서 그거 있잖아. 작년인가 재작년 고대에서 이게 애들 합격생 모아놓고서 조사할 때 뭐 조사했냐면 수시나 정시나 조사한 거야. 앞에 다 수시야. 앞자리가. 저 뒷자리가 다 정시야.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알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뭔가 이게 참여하지 않으면 수시에서는 밀려. 그러니까 주장해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해. 이게 막 시끄럽게 나대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본인 주장은 절대로 굽히지 말고 주장을 하세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같은 거 할 때도 본인이 주장을 하세요. 누가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 꼭 닫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다를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주변인입니다. 항상 주인공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시절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입시에서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쵸? 쉬운 게 아니지만. 자, 가자! 야! 이거 세 개를 곱하기 하라 그런다. 곱해버리면은, 자, 이거 곱하기 27. 이것은 8 곱하기 11 더하기 3. 이게 91. 곱하기 8 곱하기 3에다가, 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야. 이거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8. 생각을 해봐. 파군이가 있어. 바구니가 있는데 이게 전개가 야 하나씩 나와서 다 곱해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우리가 누구로 묶는 중이라고 지금 막 침이 나오네. 누구로 묶는 중이야. 생각을 해봐. 얘가 나오는 애들을 팔로 묶여 안 묶여? 다 묶이지. 그러면 누구만 안 묶이겠니? 그렇지. 누구 튀어나오는 거. 3, 6. 걔네들만 곱해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만 지금 8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 애매하다고. 이거 곱하면 얼마야? 54네. 이거 8로 나눠봐. 나머지 얼마냐? 8, 6, 48. 나머지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숫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어떤 다항식을 어떤 애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이걸 자꾸 전개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전개가 안 될 거야. 이상한 식이 나올 거거든.
막 2026차식이 나오겠지 올해는. 전개가 안 돼. 가보자. 문제를 가서 잘 봐봐. 107번이야. 마인드를 만들어야 돼. 마인드를 각각의 나머지로 사고한다.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나머지들을 더한 거를 다시 나눈다. 각각의 나머지들을 곱한 것을 다시 나눈다.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가볼게. 107번. 왜 힘들구나. 간다. 자, p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9로 나눴을 때 목선 뭔지 물어봤어. 나머지가 말이야 이거래. 여기까지 왔어. 좋아. 자, px의 몇 승을 싫어! 이러잖아. 싫어! 싫다고!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이러잖아. 두 번 곱한 거잖아 저거.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눠달래? X요. 이거 나눠달래. 나머지가 뭔지도 물어봤거든? 그럼 각각 보는 거 아니겠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곱한 것이 답이겠구나. 적용이 돼? 아까 이 숫자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뭐래? X 플러스 3. 이거래. 그러면은 너 가지고 와.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래? 이거겠구나. 이거를 문제 눈 커지네. 두 번 써줘야 되는 거야. 이것을 그치 이거를 다시 이건 몇 차식입니까? 2차 다시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2차. 한 번 더 묶으면 되겠네요. 갑니다. 정리하니까요. x제곱 더하기 더하기 또 묶을 것도 없어. x제곱 더하기 9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안 묶이는 거니까 저게 나머진 거야. 답은 R에서 6개 쓴 거야. 답은 R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인 거야.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힘들어. 야 이런 거 되게 많아. 이런 문제 되게 많아 진짜. 그러니까 요 숫자 가지고 쌤이 설명을 먼저 하는 건 이해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숫자 가지고 하면 그냥 이해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한 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묻잖아. 그러면 이 곱하기로 연결했을 때는 그럼 너는 너로 나누면 나머지가 뭔데? 넌 너로 나누면 나머지가 뭔데를 먼저 보는 거란 말이야. 봤더니 나머지가 둘 다 이거라며. 문제에 주는 정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고 얘가 나머지였잖아요.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 이거 둘을 곱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둘이 곱했는데 얘보다 차수가 낮으면 끝난 거야 그냥. 답이 그거지. 근데 지금 이거 둘이 곱해버리면 몇 차가 되고 2차가 되니까 다시 2차니까 한 번 더 묶어줘야 한다는 거야. 아까 여기처럼 이게 54가 8보다 어때? 거의 그치? 크니까 다시 나눠서 진짜 백이 나머지를 구하잖아. 요 생각을 이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돼.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근데 이게 잘 못해. 애들이 아무래도 이해는 너무 잘하는데 혼자 문제 풀 때 전개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슬프단 말이야. 전개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전개가? 멈출 때가 된 거란 말이지. 알았지?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이어서 풀 겁니다. 네.